안녕하세요. 저는 52살의 박설미라고 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주부일지 몰라도 저는 매일 감옥 같은 집에서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남편 이윤철, 올해 54. 어디 외도를 한다거나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이 남자는 집을 세상의 전부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설미야, 이불 털었어? 저 소파 밑 청소 안 한 거 아냐? 커튼에 먼지 묻었더라. 내가 집에 있는 의미가 뭐냐? 하루에도 수십 번 그가 저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처음엔 도와달라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건 통제였어요. 검사였고 감시였고 평가였습니다. 너는 왜 정정돈을 못하냐? 이 집이 너한테 돕냐?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 뭐 했냐? 점점 더 세세해졌어요. 청소기 돌리는 방향, 수세미 쓰는 순서, 냉장고 칸에 반찬 놓는 방식까지. 이젠 내가 사는 공간이 아니라 남편의 전시장 같아요. 그가 설계한 틀 안에서 저는 하나의 부속품일 뿐이죠. 남편은 점점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정확한 식사 시간, 냄비의 방향, 방문 닫는 소리, 심지어 제가 숨 쉬는 리듬까지도 불만이었습니다. 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너무 부정적이야. 내 기운 다 빠져. 그럴 거면 나가서 살아. 근데요, 나갈 수가 없어요. 집도, 차도, 통장도 전부 남편 이름이에요. 저는 카드 하나 없어요. 사고 싶은 거요? 내가 사줄게. 한마디로 끝나고 그 뒤엔 꼭 잔소리가 따라옵니다. 너는 뭘 사도 실속이 없어. 네 눈에는 저게 괜찮아 보여? 그래서 내가 다 관리해야 돼. 그리고 저희에겐 아들이 하나 있어요. 군입대를 앞둔 우리 아들은 처음엔 제 편이었어요. 엄마, 힘들겠다. 하던 그 애가 요즘은 점점 아빠의 말투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좀 제대로 해. 아빠 피곤하게 하지 말고. 왜 이렇게 짜증을 유발해? 딱히 뭘 하는 것도 없으면서. 어느 날은요, 제가 밥 차리는 도중국을 엎질렀어요. 뜨거운 국물이 손에 튀었고 순간적으로 앗소리를 냈는데 아 진짜 제발 조용히 좀 해라. 짜증나게. 그럴 거면 그만해, 엄마. 그냥 배달시키자고. 그 둘의 목소리가 겹치던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집이 더 편하겠지? 그 말이 자꾸 떠올라요. 설거지를 하다가 칼을 들고 멍하니 선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더 슬펐던 건 죽는 게 무섭다가 아니라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은 이제 엄마는 항상 문제야. 엄마가 아빠 기분 상하게 만들잖아. 엄마는 현실 감각이 없어. 그렇게 말해요. 혹시 제가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일까요? 요즘은 탈출구를 찾고 있어요. 방문 닫고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면서 중고거래 앱에 제 물건을 하나씩 올리고 있어요. 작게라도 돈을 만들려고요. 어디로든 도망칠 수 있는 발판을 만들려고요. 이대로 살면 저는 인간이 아니게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원하는 건 아내가 아니라 인형이고 아들이 원하는 건 엄마가 아니라 집의 가전제품인 것 같아요. 요즘 저는 내가 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투, 행동, 식사 시간, 물건 사는 패턴, 나가는 시간, 모든 게 통제당하고 있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두꺼운 노트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제부터 이건 가족 생활 노트야. 오늘 뭘 샀고 왜 샀고 얼마 썼는지 다 적어. 그리고 매일 밤 검사받아. 노트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가정은 사랑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다. 질서와 절약, 그리고 신뢰로 유지되는 것이다. 신뢰? 그런 걸 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신뢰를 말하는 걸까요? 하루는 마트에서 치약이 1+1이라 2대를 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랬어요. 내가 왜 돈을 너한테 맡기면 안 되는지 또 증명했네. 넌 돈 개념이 없어.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 그날 밤 냉장고 문 하나 여는 소리도 제게는 처벌의 신호 같았어요. 며칠 전엔 남편이 작은 박스를 들고 오더니 거실과 부엌에 CCTV를 설치했어요. 요즘 물건이 왜 자꾸 줄어드는지 봐야 돼서. 설마 뭐 팔고 다니는 건 아니지?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제 핸드폰에 위치 공유 온이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설미야, 요즘 너 좀 이상해.
우리 부부 사이에 비밀은 없어야지.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 사람은 나를 아내로 보는 게 아니라 도망칠 수도 있는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구나. 하루는 제가 약간 눈물이 고인 채로 방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지나가다 문을 열더니 그 특유의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 예전보다 더 예민해진 것 같아.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 정신과 한번 가보자. 그 말이 그렇게 상처일 줄 몰랐어요. 우울증으로 매일 숨이 막혀서 겨우 살아있는데 그걸 너 이상하다. 고 잘라 말하는 순간 제 안에 뭔가 부서졌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아들에게도 했더라고요. 내 엄마 요즘 좀 불안정하지 않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하긴 해. 약 먹는 것도 좀 그래. 아빠 말 듣는 게 맞는 것 같아. 며칠 전 제가 고구마 하나를 쪄서 아들 방에 가져다 줬어요. 아들이 짜증 내더군요. 엄마, 지금 나 공부 중인데 노크도 없이 왜 들어와? 진짜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제가 그렇게 불편한 존재가 됐나 봐요. 이 집에서 난 아무도 아니구나. 그 말이 머리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요즘은 남편이 매일 아침 1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줍니다. 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늘도 가게의 기둥으로 잘 부탁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사람한테 이런 식의 밥값을 증명하라는 방식이 있을 수 있나요? 그 10,000원이 제 존재 가치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방 안에 불도 켜지 않고 핸드폰 불빛 하나만 의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이런 걸 쳐봤어요. 중년 여성 숨겨진 알바, 남편 몰래 돈 버는 법, 우울증이라도 할 수 있는 부업.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숨이 막히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내가 내려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10만 원 입금 완료. 그 알림이 떴을 때 심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제 통장에 제가 번 돈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 몰래 찾은 아르바이트, 지네 가게에서 하루 몇 시간씩 청소와 서빙을 도우며 번 돈이었어요. 일은 고됐지만 누군가의 감시도 허가도 평가도 없는 공간이었죠. 여기 그릇 좀 닦아줘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는 게 얼마만인지를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와 몰래 손바닥만 한 봉투에 10,000원짜리 10장을 넣어 숨겨뒀습니다. 마치 비상금이 아니라 내 삶의 증거처럼요. 그날 밤 방에 불도 켜지 않고 핸드폰을 보다가 과거 사진첩 앱을 열었어요. 그리고 2001년 여름 바르셀로나 사진을 발견했어요. 처녀 시절 단발머리에 선글라스를 끼고 파애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나. 그때 난 돈을 내가 벌었고 무엇을 사든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았고 누구와 만나든 어디를 가든 모든 선택이 나의 몫이었어요. 그 사진을 바라보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하나였어요. 돌아가고 싶다. 스페인 골목길을 걷던 내 발걸음, 맛있는 거 하나 사 먹으며 친구와 수다 떨던 그 시간, 밤 10시가 넘어도 밝았던 거리에서 혼자 맥주 한잔 마시며 바람을 쐬던 그 자유. 그게 나였는데 지금은 뭐지? 내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사 먹지도 못하고 친구와 차 한잔 마시러 나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고 웃기만 해도 왜 기분이 좋아? 라는 소리를 듣고 울기만 해도 또 왜 우냐?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지금.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그때의 내가 너무 그리웠어요. 다음 날 남편이 갑자기 말하더군요. 요즘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집안일은 점점 성의 없어지고 피곤하단 핑계는 늘고 설마 밖에서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지? 심장이 철렁했어요. 혹시 들킨 걸까? 그럼 이 아르바이트도 끝인가? 아니야, 절대 들키면 안 돼. 그날 밤 돈을 숨겨둔 서랍을 여러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 사진을 열어 파란 하늘 아래 웃고 있는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시절의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고 숨 막히지 않았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 그때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남편도 아들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다시 살리고 싶어요. 그게 돈이면 나는 벌어야 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돈은 내 생명이고 내 존엄이고 내 자유입니다. 과거의 저는
작은 액세서리 공방을 열었고 소문이 나면서 백화점 편집숍에도 입점했죠. 그땐 나도 잘 나갔어요. 일주일에 2번 도매시장 다녀오고 저녁엔 공방에서 주문 정리하고 손님 하나하나 손편지 넣어서 배송 보냈어요.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필요가 된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자존감. 가끔은 친구랑 마사지를 받으러도 가고 혼자 영화도 보고 남편에게 비굴하게 허락받지 않아도 내가 사고 싶은 옷을 내가 샀던 시절. 그땐 제 앞에 늘 두둑한 현금이 있었고 통장 잔고를 보는 게 하나의 소확행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러던 저에게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설미야, 너 요즘 참 열심히 살더라. 그런데 너랑 나 이제 진짜 둥지 하나 제대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 집 얘기였어요. 아파트. 그땐 전세였죠. 남편이 말했어요. 너도 알잖아. 지금 아파트 값이 오르기 시작했어. 이젠 사야 해. 나 혼자 힘으로는 좀 빠듯해. 너도 벌어놓은 거 좀 있잖아?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렸어요. 마치 나를 인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아늑한 집 하나 갖자, 설미야. 명의는 내 걸로 해. 당신은 사업하니까 리스크 있으니. 그 말 한마디에 제 통장에 있던 1억 원을 송금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결정적 실수였어요. 집을 사고 나자 남편은 달라졌어요. 이전보다 더 무뚝뚝해졌고 돈에 대해서 날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도 이제 수입이 좀 줄지 않았어? 그거 벌 거면 그냥 집에서 집안일하는 게 낫지.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너 일 그만두고 살림해. 엄마가 밖으로 너무 나돌면 좋을 거 없어. 그때 처음으로 이게 뭐지? 싶었지만 내가 기여한 걸 입으로 꺼내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해서 그저 침묵했어요. 공방은 어느 순간 접었어요. 출산과 육아, 남편의 이제 그만 좀 해라. 하는 말, 아들도 돌봐야 했고 하루하루 밀려오는 일에 내 일을 챙길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남편이 그렇게도 원하던 아파트는 내게 감옥이 됐다는 거려. 그 집을 위해 내 돈을 내던 그날 내 주도권도 내 인생도 같이 넘겼어요. 며칠 전 몰래 일해서 받은 작고 낡은 10만 원. 그 돈을 손에 쥐고 그때를 떠올렸어요. 스스로 당당하고 빛났던 나, 지갑을 열며 행복했던 나,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졌던 나. 나는 다시 돌아갈 거야. 그때 그나로 내 손으로 다시 일어설 거야. 엄마, 그 집은 아빠 거잖아. 엄마, 주인 행세하지 마.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된 것이 아니었죠. 내가 1억 원을 넣었지만 그 어떤 증명도 권리도 내게 남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냥 조용히 살아. 남편의 눈빛도 아들의 말투도 내 마음을 갈갈이 찢었습니다. 그를 무시는 나를 조용한 유령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죠. 은행에 가서 조용히 내 이름으로 된 또 다른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남편 몰래 아들에게도 숨기며 이제부터 내가 주인공인 내 인생을 살 거야.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계좌에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아르바이트, 숨겨둔 시간들에서 벌어들인 돈. 그 돈은 내게 희망이자 자유였죠. 하지만 남편은 이미 수상하게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설미야, 요즘 너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도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엄마, 왜 자꾸 비밀이 많아? 그 질문은 가슴을 찔렀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나는 다시 나를 찾을 것입니다. 남편이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집 안 곳곳에 CCTV를 새로 설치했고 내 핸드폰 위치 추적 앱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설미야, 어디서 뭘 하는지 모두 알고 싶다. 그가 그렇게 말했죠. 방에 있을 때조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문 닫고 뭐 하는 거야? 남편의 발걸음 소리에 숨이 막혔죠. 비밀로 하는 아르바이트도 조심조심 해야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늦게 들어가거나 전화받느라 소리내면 뭔가 숨기냐? 하는 의심이 커졌죠. 아들도 점점 냉담해졌습니다. 엄마, 왜 자꾸 비밀이야? 그가 물었죠.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몰래 작은 수첩을 샀습니다. 거기에 내 일정을 기록하며 내 생각과 계획을 적기 시작했죠. 이건 내 공간이다. 나는 그렇게 말하며 숨겨진 힘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머릿속에 드디어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이거라면 남편과 아들의 감시도 피할 수 있을 거야. 남편과 아들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상황에서 나는 직접 물건을 만들거나 팔지 않고 온라인에서 중개상 역할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그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죠.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까 고민하다 나는 여러 개의 비밀 계좌를 만들어 수익금을 나누어 입금받기로 했습니다. 거래는 모두 온라인 채팅과 전화로 처리하며 직접 만날 일도 물건을 보관할 일도 없었죠. 그 덕분에 내 손에 꽤 큰 돈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짧은 시간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오랜만에 친구 만났죠. 매 순간 남편과 아들의 감시를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그 스릴 넘치게 얻은 자유마저도 없다면 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내 지갑에서 온라인 거래 내역과 연결된 계좌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설미야, 이 돈은 대체 어디서 난 거야? 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고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남편이 내 비밀을 들킨 순간 내 심장은 마치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우리 가족을 위해 노력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지키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냉담했습니다. 내가 자꾸 밖으로 나가려 하니까 불안한 거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기나 해? 모든 수입은 이제부터 내게 맡겨. 아니면 강제로 뺏을 거니까. 남편은 나르시시스트였기에 자신이 주도권을 잃는 걸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설미야, 너가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가족도 우리 집도 다 무너진다. 그의 말에는 내가 다시는 자유를 갖지 못하도록 모든 걸 꽉 쥐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삼키며 답했습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건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이라도 해서라도 내 삶을 찾을 거예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고 그 후에도 한참을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선택할 시간이 왔음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았을 때 그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말 속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설미야, 우리 가족이 어떻게든 함께 잘 살아야 하는데 내가 수입을 따로 관리하는 건 좀 걱정스럽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우리가 돈을 분산해서 관리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책임지기 어려워져. 특히 집안일과 아이를 뒷바라지할 때는 한 사람이 주도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야. 내가 혼자 수입을 갖고 있으면 어쩌다 갑자기 큰 돈이 나갈 때 우리 가족이 곤란해질 수도 있어. 내가 내 수입을 관리하면 우리가 더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살 수 있어. 내가 잘못하면 큰 손해가 나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너보다 더 꼼꼼해서 돈 관리를 잘하잖아. 잘 아끼기도 하고. 사실 난 내가 잘못될까봐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니 너무 힘들지 않냐? 그 말들은 그럴싸했고 마치 나를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속에 숨겨진 남편의 두려움과 통제욕을 느꼈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 수입은 나의 노력이고 그걸 관리하는 건 나에게도 꼭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함께 방법을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내가 수긍했다고 생각했을 뿐 내 자유를 완전히 허락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통제는 더 교묘해지고 집요해졌죠. 남편은 여전히 내 손에 있는 돈에 대해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내 삶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걸 더는 견딜 수 없어요. 하지만 이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족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예전에 돈도 자유도 없이 그저 통제당하며 살아가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날마다 커져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남편의 가스라이팅과 통제를 피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자유와 자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을 지키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 올가미 속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어떻게 해야 돈과 자유, 그리고 가족을 모두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